어느 날 손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AI가 다 해줘요.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줘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기계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런데 뉴스를 보니 회사들도 AI에 수천억을 투자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AI를 만든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시대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왜 요즘 그렇게 떠오르는지, 어떤 회사들이 이 흐름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주식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쉽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는 없습니다. 뉴스에서 들었지만 정확히 몰랐던 AI라는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니어의 눈으로 보는 인공지능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똑똑한 로봇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가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로봇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컴퓨터에 흉내내도록 만든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고양이 사진을 보면 그게 고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천 수만 장의 사진을 학습해서 그것이 고양이인지 개인지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훈련받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짜줘야 했습니다. 이런 색이면 고양이다. 이런 모양이면 사람이다. 하지만 요즘 AI는 스스로 수많은 자료를 보고 패턴을 찾아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머신러닝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기계가 스스로 배우는 방식입니다. 또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이건 사람이 쓰는 언어, 즉 문장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챗GPT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이 질문을 하면 기계가 답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마치 사람이 쓴 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단지 문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만들고 목소리를 흉내내고 영상을 편집하거나 음악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은 과거처럼 공장에서 로봇팔이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지능을 흉내내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은 이제 단순한 신기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산업과 생활을 바꾸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처럼 대화하고 글을 쓰고 창작하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기계가 단순한 계산이나 반복 작업을 대신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을 흉내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생이 챗GPT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일 발표 준비해야 하는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AI는 단 몇 초 만에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조리 있게 정리된 발표문을 만들어줍니다. 한 디자이너가 말합니다.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한 산속 오두막 그림을 만들어줘. 그러면 AI는 그림을 한 장도 그린 적 없는 사람에게도 전문 작가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현상은 교육, 문화, 예술, 마케팅, 영상, 편집, 의료, 법률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가진 미드저니,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AI 기술을 중심에 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산업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뉴스에서 계속 AI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산업의 보조도구가 아니라 핵심 역할을 차지하는 시대. 이제는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실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실생활 속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봅니다. 음성으로 날씨를 물으면 대답해주고 문자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기능, 사진에서 인물만 골라내거나 자동으로 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기능도 모두 인공지능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 자동으로 뜨죠. 이것도 인공지능이 내 취향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내가 자주 보는 옷이나 물건이 계속 추천되는 것. 이 역시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병원에서도 인공지능이 쓰입니다. X선이나 CT 사진을 분석해서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이상 부위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뇌질환처럼 빠른 진단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AI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거나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공지능을 몰라도 이미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우리 대신 판단하고 선택까지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어떤 기업이 이런 기술을 만들고 있는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그 중심에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전 세계 산업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오픈 AI입니다. 이 회사는 챗GPT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사람처럼 글을 쓰고 대화를 하는 기술을 세상에 내놓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수조 원을 투자한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기술을 자신들의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에 통합시켜 사무일을 자동화하고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했고 지금은 제민이라는 AI 플랫폼을 통해 자체 기술을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검색 뉴스, 유튜브 지도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 AI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핵심이라고 불리는 회사,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연산에 꼭 필요한 핵심 장치입니다.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AI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칩의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아마존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는 AI와 가상현실을 결합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애플은 음성 비서와 기기 제어 중심의 인공지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소통하고 배우게 될지를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 회사들은 뉴스에서 자주 보이지만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흐름을 이해하고 그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수많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닌 이미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AI 튜터와 함께 공부합니다. 틀린 문제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와줍니다. 교사는 수업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줄이고 학생 개개인에 맞춘 지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 분야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AI가 환자의 영상 자료를 분석해 질병을 조기에 찾아냅니다. 의사가 놓칠 수 있는 작은 이상도 AI는 데이터 분석으로 빠르게 잡아냅니다. 또한 환자의 병력과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AI가 투자 분석을 하고 고객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를 막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물류 분야에서도 AI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공장에서는 불량품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생산 과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합니다. 물류 회사에서는 배송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날씨와 교통 상황까지 고려해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콘텐츠 제작 분야도 AI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영상 편집, 음악 작곡, 그림 디자인 모두 이제는 AI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술이 도와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은 특정 산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흐름 속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해외 주식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세계 산업의 중심에 서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개인 투자자들 역시 해외 주식 시장에서 AI 관련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AI 관련 해외 주식 중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눈에 띕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연산에 꼭 필요한 고성능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챗GPT의 기술을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접목시키며 생산성과 효율을 크게 높인 기업으로 기업들이 도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뿐 아니라 유튜브, 지메일, 지도 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AI 기능을 탑재해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중입니다. AI로 물류를 최적화하고 제품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상업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메타는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애플은 음성비서 시리의 고도화와 기기 내 AI 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를 분석해 정부나 기업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보이지 않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단지 주가 상승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만들어가는 변화의 중심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AI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예상되는 미래와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의사처럼 진단하고 교사처럼 가르치고, 비서처럼 일정을 챙겨주는 수준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AI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앱을 켜고 명령을 내려야 인공지능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고 먼저 제안하는 능동적인 AI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기온과 일정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늘 필요한 음식과 옷차림, 그리고 이동 경로까지 미리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AI 도우미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와 로봇의 결합입니다. 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까지 가능한 AI 로봇이 병원에서 간병하거나 배달하고 청소하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산성의 폭발적인 향상입니다. 단순한 문서 작업이나 이메일은 물론이고 영상 콘텐츠 편집, 디자인, 기획까지 AI가 빠르게 초안을 만들어주고 사람은 그것을 수정하고 판단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일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혼자서도 팀처럼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창의력은 AI와의 협업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려도 존재합니다. 일자리 문제, 정보의 왜곡, AI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젊은 세대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니어 세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글자를 몰라도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고 손이 불편해도 말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이 어렵거나 금융상품이 복잡해 이해가 안 될 때 AI 챗봇에 물어보면 사람처럼 설명해주고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해주는 시대입니다. 또한 손주와 소통할 때 AI 번역기를 활용하거나 AI로 편지를 쓰고 동화를 만드는 것도 시니어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배웠을 때처럼 익숙해지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과 AI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배워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특별한 사람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일상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활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만드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회적 흐름과 기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만의 변화가 아닌 사람 사는 방식과 구조가 바뀌는 중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노동의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육체 노동이나 반복적인 사무작업이 AI와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형태의 일이 생겨납니다. AI를 다루는 사람, AI 결과를 평가하고 응용하는 사람, 그리고 AI와 함께 협업하는 역할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은퇴 이후 새로운 일을 고민하는 시니어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꼭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경험과 판단력을 기반으로 AI가 놓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격차의 확대와 해소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익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정보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I는 그 격차를 줄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몰라도 음성으로 정보를 찾고 복잡한 문서를 AI가 쉽게 요약해주며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고립의 해소입니다. AI가 단순히 기계가 아닌 사람처럼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로 발전하면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시니어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함께 정보 안내 역할을 해주는 디지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수십 년간 사회를 지탱해온 경험을 가졌습니다. AI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에게 조언하고 기술과 삶을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시대적 전환점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란 말을 뉴스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변화는 점점 더 빠르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기술은 늘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 필수가 되었듯이 AI 역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나와는 상관없는 미래 기술로 치부하지 않고 내 삶과 연결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세대는 긴 세월을 지나며 수많은 변화와 기술 발전을 직접 경험해온 세대입니다. 흑백 TV에서 컬러 TV, 연탄에서 도시가스, 유선전화에서 스마트폰까지 기술의 흐름에 적응하고 활용했던 능력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새로운 삶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혼자 배우기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배움터를 찾아보고 자녀나 손주와 함께 기초적인 AI 기술을 체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만이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니어 세대가 AI 시대에 가질 수 있는 가장 멋진 역할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